이게 이번 주차에는 이벤트를 전개를 하고,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혹은 랜딩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SNS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유입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창업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전개하죠. 그 이벤트를 전개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배너 광고로 했다고 하면 배너 광고를 인터넷에서 클릭을 했었을 때 과거에는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했었는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탈을 하더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많은 정보를 보다 보면 중간에 그냥 에이 안 볼래 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이벤트에 맞는 원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 원페이지를 구성해서 이벤트에 참석하는 사람은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화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랜딩 페이지입니다. 이 배너 광고를 블로그라든가 블로그에 배너 광고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은 관심 있네 하면 이제 클릭하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구성이 넥스트 버튼이 없고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하면 쭉 내려가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배너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너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AI 광고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2급, 2급, 이런 것들을 관심 있네? 그러면 교육과정 어떻게 되지? 1주차, 2주차, 3주차 쭉 해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 관심이 있는데 교육비는 얼마지?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관심 있네? 한번 해볼까? 그랬을 때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구글에서 서베이를 하거나 이럴 때 정보 쌓이는 것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우리 사이트를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벤트별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것, 이것을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랜딩 하면 이렇게 착륙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배너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 그 페이지, 이러한 이벤트를 전개하기 위한 이러한 원페이지로 구성된 웹을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는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제가 두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벤트를 기획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학습 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벤트를 기획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이제 이벤트 기획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근래에는 AI의 도움을 받으면 막대한 정보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벤트 기획하는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벤트 기획하는 단계는요, 시작.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번 이벤트를 전개를 해서 어떤 거를 얻고자 하는지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이벤트를 전개하기 해서 신규 고객을 100고객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번 이벤트에 대한 것을 100고객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100고객을 확보하겠다. 나는 이벤트를 전개하는데 100고객을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3개월 이내에 확보하면서 이 신규 고객에 대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100고객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 기법은 S가 이제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어학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지 가능하죠. 나는 어학 공부를 하는데 현재 토익 점수가 600점인데 올해 말까지 700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M은 뭐냐 하면 측정 가능하게 밑주업을 해서 측정 가능하게 해라. 목표를 설정할 때 어학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는데 올해 말까지 나는 토익 점수 800점까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올해 말이 됐었을 때 목표를 달성했어? 안 했어? 달성을 못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했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측정 가능하게 했었을 때는 진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026년 내년도 말까지 12월까지 토익 점수를 800점을 갈 거야. 800점을 갈 거야. 이랬을 때 현재 나는 토익 점수가 600점이야. 600점 좀 그런가요? 500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명드리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500점이야. 그럼 나는 내년 1분기 1쿼터까지 600점을 갈 거야. 내년 상반기까지 700점을 갈 거야.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하면 이와 같이 중간 목표를 설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간 목표를 설정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는 현재 나는 토익이 500점이야. 내년 1쿼터 3월까지 600점을 갈 거야 했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600점을 가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어학 공부를 일주일에 5일씩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계획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1월 달에 체크를 해보니까 600점이 아니라 550점을 갔어요.
550점을 갔으면, 앞으로 나의 목표를 700점, 800점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나는 1시간이 아니라 매주 5일씩 2시간씩 해야 되겠다. 1시간 30분씩 해야 되겠다. 이러한 달성 방법에 대한 것을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600점을 갈 거야 했었는데 3월 달에 측정을 해보니까 650점을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5일씩 현재 1시간씩 하던 거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와 같이 중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에 대한 걸 설정을 스마트 기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목표 관리에 효과적이다. 중간 목표 설정하기가 수월하다. 중간에 방법에 대한 거가 현재 수준으로 지속하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스마트 기법의 처음에 구체적, 스페시픽, 밑조업을 측정 가능하게 A, 어치업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지만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나의 토익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0점인데 나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나는 900점을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현재 500점인데 6개월 이내에 900점을 간다는 얘기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여기만 매달려 갖고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목표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다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학 공부를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500점에서 900점을 6개월 이내에 달성한다는 것은 좀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우리가 스마트 기법으로 설정해야 된다. 첫 번째,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밑조업을 측정 가능하게, A, 어치업을 달성 가능하게. 그 다음에 R은 나의 목표하고 나의 최종 목표와 연관되게 잡으라 이런 얘기죠. 나는 신규 고객을 확보를 200명을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설정됐다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뭐 세부 목표를 뭐 1개, 2개, 3개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전개할 거야. 신규 메뉴를 개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항목별로 스마트 기법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최종 목표하고 연관되는 목표를 설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나는 S사에 취직을 할 거야. S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지난해 S사는 신규 사원을 어떻게 채용했는지 채용 방법에 대한 걸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요. 요구되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 인재상 파악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을 쭉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취업을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 세부 목표를 잡았을 때 관련성이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나는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 담당 업무를 보니까
나는 컴퓨터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야. 이랬을 때는 나는 실행기지를 학습을 할 거야. 나는 이 기업이 해외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어학 공부를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기업에 전혀 상관없는 나는 요리를 배울 거야.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스마트 기법의 S, specific, 구체적으로 잡아라.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잡아라. achievable, 달성 가능하게 잡아라. relevant, 관련성 있게 잡아라. 예, 마지막 T는 time bound 혹은 time limited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기를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데드라인을 잡아라 이런 거죠. 나의 목표를 신규 고객을 200명을 확보하는데 이벤트를 하고 체험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200명을 확보하겠다. 좋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200명을 확보하겠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200명을 확보하겠다. 아니면 올 12월 말까지 나는 200명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납기를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합니다. 이벤트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잘 모르겠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AI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수월하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한 다음에 결과를 캡처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벤트 기획 전문가입니다. 나는 대학교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홍보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면 카페 홍보 및 신규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까요? 아이디어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정도의 분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대학교 인증샷 챌린지. 가장 고전적이지만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이벤트입니다.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여 자연스럽게 홍보를 유도합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카페를 방문하여 주문한 음료, 디저트 사진 혹은 카페 내부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감성 사진을 찍습니다. 필수 해시태그를 어떠한 식으로 해시태그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카페 이름, 무슨 대학교 카페, 무슨 대 맛집, 무슨 카페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경품의 예시는 1개월 동안 무료 음료를 쿠폰을 주겠다. 2등한테는 카페 시그니처 굿즈를 주겠다. 머그컵을 주거나 에코백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죠. 참가상 같은 경우에는 1,000원 할인 이런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고 바이럴 마케팅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앞에 카페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와 같이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다른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는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브리타임 신입생, 재학생 인증 이벤트. 대학생, 특히 신입생의 필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활용한 타깃형 이벤트입니다. 카페 공식 인스타그램 혹은 매장 내 포스터에 이벤트 공지를 띄웁니다. 학생들이 에브리타임 앱의 학생증 인증 혹은 시간표 화면을 캡처합니다. 해당 캡처본을 카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거나 키오스크 카운터 주문 시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경품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플러스 쿠폰을 제공을 한다. 뭐 음료를 20% 할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기간 응원 간식 세트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에 시험기간을 공략하는 감성 및 커뮤니티 기반 이벤트입니다. 시험기간 2주 전에 카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시험 공부를 응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립니다. 함께 밤샐 친구 태그하여 응원 댓글 남기기 미션을 부여합니다. 추천을 통해서 시험기간 응원 간식 세트, 아메리카노, 디저트를 모바일 DM으로 쿠폰을 발송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네요. 이와 같이 아이디어가 제미나이에서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그너처 메뉴 이름 공모전. 학생들이 참여하여 카페와 학교의 유대감을 높이는 이벤트입니다. 학교의 상징을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신메뉴를 개발한 것을 이름을 학생들이 지게 하는 이러한 이벤트죠. 1등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메뉴 10회 무료 이용권 플러스 굿즈, 참가상은 신메뉴 50% 할인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운영 채널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합니다. 물론 홍보 채널도 선정을 합니다. 홍보를 블로그로 한다든가 배너 광고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데나 이런 데를 한다든가 네이버 카페 같은 거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홍보 채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할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거기에서 당첨자를 공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거를 전개했다고 하면 광고를 연결했을 때 배너 광고를 클릭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가 AI를 활용을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앞에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이제 뒤에 신메뉴 이름, 이메일 이렇게 입력하게 랜딩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 휴식을 하고 랜딩 페이지 제작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